자,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문제 채점할 게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수업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야 어차피 그 내용에서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하나를 딱 안 하고 지금 3번을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기타가정법에서의 3번을 설명을 피곤해요. 졸려요. 아픈 거 아니죠? 네. 밤새 조절 잘하고요. 밤늦게도 담일 맨날 내가 얘기하는 게 만만히 밤 늦게 자는 것 같아갖고 밤에 너무 늦게 주무지 마시고 그 잘 안 되지, 그치? 다음날 또 학교 가서도 요즘에 일단 먼저 또 지금 기말 끝나봐야 되는데 중학교마다 좀 컨셉이 달라서 기말 끝난 다음에 맨날 영화 보고 노는 학교도 있고 벌써부터 노는 수업 있나? 지금 수업 다 하면 하나? 근데 이제 기말 끝나면 이제 다 끝나니까 이제 진도 나갈 것도 다 끝난 과목의 경우에는 뭐 영화 보고 이런 노는 반도 있긴 한데 노는 수업도 있긴 한데 뭐 아직까지는 그러면 이제 널널해서 학교에서 자면 되니까 이제 집에서 맨날 늦게 자고 뭐 이런 게 더 심해지긴 했지만 자 뭐냐면 오케이 자 노트죠 노트 3번 세 번째 기타 가정법이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I wish 가정법과 as if 가정법을 배웠죠. 잠깐 살펴보면 I wish가 뭐뭐라면 좋을 텐데였고요. 실제로 그게 아닌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그게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보이는 이렇게 되고요. 아예 전형적으로 I wish는 오늘도 두께 하나 나왔지만 I'm sorry가 되면서 직설법이 되는 거예요. as if는 뭘 바꾼다고요? as though는 원래 똑같은 둘 다 가정법이고 직설법 바꾸면 as if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사실은이라는 in fact가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는 without 가정법이 되겠어요. without 가정법. without이라는 단어를 이미 알고 있는데 뭐뭐 없이란 뜻이잖아요. with가 뭐뭇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without은 뭐뭐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without 가정법은 또 뭐냐? 이 우리가 알고 평소에 쓰는 이 단어가 가정법적으로 쓰이면 뜻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뭇이 없다는 뭐뭇이 없다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텐데, 죽을 텐데. 가 되는 거죠. 봐봐요. 태양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죽을 텐데, 실제로는 태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죠. 이게 바로 가정법이라는 거야. 태양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다 죽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구나가 되는 거죠. without 가정법. 무엇이 없다면. 역시 예문갑니다. 자, 역시 우리 예문은. 자, without your help. 이것도 딱 전형적인 예문이에요. Without your help, 기본 예문이니까 쉽게 갑니다. I could not succeed. Without your help, I could not succee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직역을 해보면, 직역이란다. 그냥 해석을 해보면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을 텐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뭐 이거 다 내용적으로 받아들인 것도 있지만 이미 많이 배웠기 때문에 could not succeed가 나왔다는 건 가정법 무슨 시제예요?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당연히 언제 사실을 반대라고요? 현재 사실을 반대죠. 그러면 이게 바로 가정법이니까 실제로는 너의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가 되어지면서 not이 빠지니까 네 도움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가 있어. 너 덕분이야. 네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직설법인데 너 없으면 성공 못해. 너 없으면 나는 못할 거야. 가 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without 가정법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방식이 똑같죠. I wish든 as if든 가정법 과거 형태 하나 나오고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나오니까 I could not have succeeded가 되겠습니다. could not have succeeded. 자, 이것도 해볼게요. 너의 도움이 얘는 좀 바꿔야 돼요. 얘가
could not have succeeded. 조동사의 과거형 have 플러스 pp니까 시제가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과거 사실 반대이기 때문에 해석을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 이미 좀 느낌을 받았겠지만 실제로는 네가 나를 도와줬냐 안 도와줬냐? 도와줬지. 그래서 내가 성공할 수 있었죠. 당연히 그게 언제 일으켰어요? 과거에 일으켰죠. 네 덕분에 내가 실제로 과거에 성공했다. 너 덕분에 성공했다가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without 가정법이에요. 역시 똑같죠. 뭔가 전형적인 표현이 I wish든, as if든, without든 이런 것들의 뜻만 잘 알고 있으면 뭐뭐라면 좋을 텐데 마치 뭐뭐처럼 without이 뭐뭐 없이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법적으로 쓰이면 뭐뭐이 없다면 실제로는 있는데 그게 없는 걸 가정을 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시제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사실 만드니까 너의 도움이 없다면 성공할 수 없을 텐데 실제로는 있어서 성공할 수 있어 현재. 근데 여기가 가정법 과거를 넣으면 너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실제로는 있었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죠. 과거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렇게까지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그렇게 어려울 거 아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한 단계를 더 거쳐야죠. 그렇죠? 답이 살짝 더 필기할 공간이 있죠. 민준이 나이 많이 있고요. 자 그러면 IBC 같은 거나 as if는 우리가 직설법 바꾸는 거 했잖아요. 오늘 동안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데 IBC는 I'm sorry. 뭐뭐면 좋을 텐데가 뭐뭐가 아니어서 유감인 거고요. as if는 마치 뭐뭐처럼인데 in fact.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죠. 근데 without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얘를 기본가정법으로 바꿔주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가정법 잠깐 까먹었는데 기타 가정법 배우기 전에 5개의 기본가정법 공통점이 뭐예요? 접속사 다 뭐가 들어갔죠? if가 들어가요. 그렇게 바꿔주는 게 이게 또 출제예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뭐가 있냐면 무조건 바뀌는 게 있는데 without을 뭐라고 바꾸냐면 얘를 but for로 바꾸는 것도 있어요. but for 하면서 뭘 쓰고 있는 거예요? but for 얘는 무조건 똑같은 표현이고요. without과 but for가 똑같아요. 우리 단어장 파트 3에 아마 이게 나올 텐데 but for가 뭐뭇이 없다면의 뜻이에요. without과 but for가 똑같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이걸 기본 가정법으로 바꾸는 거 갖다가 보여드릴 건데 얘네가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이거 어떻게 바꾸느냐? without이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바꾸냐면 노래가 볼까? If we were not for 이렇게 바꿔요. without을 if we were not for 이렇게 바꾸는 거야. 좀 짜증나게 하는데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데 이걸 입으로 외워야 돼요. 입으로 이렇게 자꾸 되뇌어가지고 입이 기억해야 돼. 그 몇 가지 있잖아. 그 이제 전치사가 앞으로 오면 that도 안 돼, who도 안 돼, 생략도 안 돼. 내가 자꾸 입으로 외우라고 하잖아. 입으로. 입에 익숙해야 돼. If it were not for 이거 외우셔야 돼요. 또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without을 뭐라고 쓰냐면 if we had not been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도 바꿔줄 수 있어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계속 되뇌어서 입으로 외워야 돼요. If it were not for로 바꾸거나 아니면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왜 한 개만 알려주세요? 왜 두 개를 알려줄까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자 봐봐요. If it were not for를 쓰는 경우와 if it had not been for를 쓰는 경우가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뒤에 있는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without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뒷문장이 가정법 과거라면 위에 거 아래 거 중에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위에 거 동사의 과거형 뭘 썼잖아요. 이래야지 시제가 맞잖아. 이게 바로 기본 가정법의 형태잖아요.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뒷문장이 가정법 과거라면 if we had not been for were라는 과거형 동사가 had pp가 되니까 not의 위치가 이루어서 had not been for 시제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if we were not for가 if we had not been for가 된 건 뭐가 달라진 게 아니라 시제만 가정법 과거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뀐 거다. 맞는 거죠. 하지만 이걸 뭐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나도 공부를 해보고 가르쳐보니까 이거 그냥 입으로 계속 되뇌이다 보면 if we were not for, if we had not been for 이게 이제 입으로 익어져요. 그래서 한번 without 가정법은 뭐뭇이 없다면 실제로는 있는데 뭐뭇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보는 거야. 없으면 성공을 못해. 없었더라면 성공을 못했었을 텐데
가속법 과거와 가속법 과거 활용돼요. 1번 무조건 but for는 가능하다. 아무 때나 가능하다. 시제와 무관하게. 근데 얘를 기본 가정법을 엎을 때는 외우긴 외워도 돼. 양쪽의 시제에 따라서 가정법 과거는 if it were not for, 가정법 과거에는 if it had not been for 바꾼다. 그렇게 되겠어요. 오케이?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만 딱 더 보여드릴게요. 뭘 더 보여줄 거냐면 이게 참 이거 내가 너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 이것까지는 외워야 되는 거거든. 됩니다. If it were not for 대신에 하나가 더 있어요. 뭘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돼요. were it not for 이런 표현도 우리가 챙겨주세요. were it not for were it not for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얘는 또 어떻게 표현이냐? 가정법 과거일 때는 if it were not for가 were it not for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얘가 if it had not been for가 had it not been for가 돼요. had it not been. 아이씨 이거 외우기 짜증나는데 뭘 또 외워야 돼? without이 but for가 되고요. 시제에 따라서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나야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근데 if it were not for가 were it not for가 되기도 하고요. if it had not been for가 had it not been for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이걸 좀 설명해 드리겠어요. 봐봐 이제 뭐 외우더라도 솔직히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외우더라도 이해를 한번 해봐요. 얘랑 얘가 똑같습니다. 얘랑 얘가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비교 한번 해봐요. 어느 단어가 빠졌어요? if가 빠졌죠. 그리고 뭐가 들어가면 it were 주어 동사였는데 if가 빠지면서 were is 됐으니까 주어 동사의 위치가 바뀌었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도치라 그러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봐요? 뭐가 빠졌어요? if가 빠졌죠. 개수 중에서 그러니까 단어 중에서 이게 빠졌죠. 그리고 it had가 뭐 됐어요? had is 됐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이것도 문법이 있습니다. 얘를 갖다가 이 문법을 if의 생략과 도치라고 해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번 가정법 1순환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if의 생략과 도치라는 문법이 여기에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if가 접속사 if가 또 빠져요. 이거 참 짜증나. 이거 왜 빼? 그냥 쓰면 되는데 이 새끼 이거 빼고 써. 빼고 쓰는데 if가 빠지면서 주어 동사가 바뀌어요. 문법이 끝이 없어 보이지만 거의 여러분들 뭐 나랑 거의 중학교에서의 중학교 쉬운 교재로 1순환을 했잖아요. 지금 우리 1순환 끝난 거잖아. 근데 그게 막 많이 있어요. 이제는 막 추가로 나오는 게 몇 개 없어요 벌써. 물론 이제 한 걸 까먹는 게 문제긴 하지만 결국 if의 생략과 도치 if we were not for, were it not for, if we had not been for, had it not been for 이런 것들이 봐도 이 without 가정법에서의 변화 형태가 되어 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가정법의 1순환의 끝입니다. 이제 교재를 더하겠어요. 교재 194페이지 그리고 나서 채점하고 시간을 본 다음에 조금만 더 진도를 나가야 돼요. 어차피 이제 4시 끝나고 와서 세계 졸업이 이제 끄트머리가 좀 있었기 때문에 194페이지의 아래쪽에 2-3 여기까지 넘어갑니다. 2-3 이게 뭐부터 나오냐면 if it were not for밖에 안 나왔죠. 근데 아래부터 할게요. without your help 뭐 거의 의문이 똑같아요. without your help 너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게임을 이길 수 없을 텐데 이 뜻이죠. 그러면 지금 교실에서 목이 날라다니는데 아까 민규도 목이 맞지? 자 봐봐요. 실제로는 너의 도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가정법 과거죠. 그러면 without이 R을 내려갑니다. 두 단어로 뭐로 바뀌었어요? but for without과 but for는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꾸로 위로 올라갑니다. 뭐로 바뀌었어요? if we were not for가 되겠어요. 왜냐면 뒷문장의 시제가 뭐니까?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오케이? 하지만 if we had not been for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똑같은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나오지 않았지만 if의 생략과 도치라는 것도 한번 들어보면 또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 이런 게 나왔을 때 뭔가 알고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어요. 그러면 우측에 채점 들어갑니다. 자, 1번 1번에 had 2번에 had told 3번에 were 4번에 had been had seen 단어가 had seen이네요. 5번에 were 6번에 had not been 7번에 were 8번에 without 이겠어요. 물론 오늘 나온 것도 있기 때문에 but이 아니라 but for를 써야 되는데 이거죠. 오답은
없고요. 잘했어요. 그 다음에 1번 갑니다. 1번에 이제 양쪽에 시제 맞춰달라는 거죠. 1번에 위에 거가 walked, 아래가 had walked. 2번에 위에가 see, 아래가 have seen. 3번에 위에가 were, 아래가 had been. 4번은 위에가 were, 역시 아래도 had been. 이해되겠어요? 자, 오답은? 답이 자냐? 아니요. 오답은? 없어요? 너 왜 갑자기 그렇게 채점해? 원래 한 방에 채점했는데 왜 심심해? 아니 다 맞은 거지? 그래 좀 노트 안 받아 떨었어. 아니 전체 동그라미 치는데 중간에 틀린 거 있을 때 따로따로 채점하는데 혹시 틀린 거 있나 해갖고 물어본 거야. 다 맞은 거지? 자, 그다음에 C번 갑니다. C번. C번에 1번에 had, 2번에 had been, 3번에 could have come, 4번에 were not. 틀린 거? 1번에 내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더라면 나는 어제 TV를 봤었을 텐데. 밑줄 치세요. would have watched에다 밑줄 치세요. 결국 가족은 무슨 시제예요? 과거 완료죠. 그러면 동사 have를 어떻게 써야 돼? have, had, pp를 써야 되니까 결국 had가 되는 거죠. 혹시 민준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냥 had만 썼어요. 그걸 가지고 과거니까 had 다음에 had가 또 한 번 나와야지 had, pp에 had가 되겠어요. 다른 거 다 맞았다고? 좀 아까운데 하나씩만 해석을 갖다 골라서 한번 해보겠어요. 왜냐면 뭐 할까? 아까 순서가 어떻게 했지? 모르겠다. 그냥 아까 두 번씩 해본 것 같으니까 A번에 2번을 담이가 만약 셀리가 즉각적으로 나에게 말했다면 나는 그녀에게 화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화나지 않았었을 텐데 그녀가 나에게 즉시 얘기했더라면 나는 그녀에게 화를 내지 않았을 텐데 즉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그녀에게 화를 냈었네요. 언제? 과거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볼까? B-3번에 아래 걸 갖다가 민준이가 내가 그 선생님의 세미스터 공부 학기 the last semester면 지난 학기 지난 학기에 그 선생님에서 의해서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be taught라는 게 가르치는 걸 당하니까 배우다의 뜻이죠. 수업에서 배웠을 때 내가 지난 학기에 그 선생님한테서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 실제로 배웠어 안 배웠어요? 안 배워서 안타깝죠. 과거 사실의 반대가 되겠어요. 뭐 이 정도만 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간이 거의 한 20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가족도 마무리하고 원래 딱 깔끔하게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을 갖다가 이렇게까지는 버릴 수가 없어갖고 나도 좀 약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어떻게 갖다 더 했었어야 되는 건가 싶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하겠어요. 그래서 교재상으로는 같은 챕터에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페이지로 가서 필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조금 맛보기만 해놓고 또 이제 2주 반밖에 안 되니까 내신 끝나고 와서 다시 이어서 하게 되면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거의 뭐 수업을 15분 정도 하면 15분도 작은 수업이 아니니까요. 제목이 화법이에요. 화법 전환이에요. 화법 전환. 이 화법이라는 게 아니 화법이 뭐야? 말하는 방법이거든. 근데 아니 잠깐만 또 미리 얘기할게요. 솔직히 지금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 문법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별로 안 중요해요. 난 진짜 솔직히 이게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안 중요한 걸 선생님 또 왜 해요? 아니 책에 있으니까 하는 거긴 해. 아니 내가 하지 말자 약간 좀 약간 무책임해 보이잖아. 그리고 이건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문법이 한번 점검이 돼요. 그러니까 전체 점검은 아니지만 그 중에 중요했던 것들이 몇 개가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 자체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다운 이전에 배웠던 거 잘하면 잘해요. 근데 그거 모르면 좀 더 까다로울 수 있고요. 그냥 그런 정도 중요했던 게 조금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화법이라는 게 이런 거야.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화법 전환이야.
근데 이 화법이 우리 국어에서는 이걸 인용이라고 말해요. 인용. 얘들아, 인용이 뭐야? 인용이 내 말이야, 남의 말이야? 남의 말을 빌려다 쓰는 거, 옮겨다 쓰는 걸 우리가 인용이라고 하죠. 자, 물론 보통 인용하게 되면 뭐 유명한 사람의 뭐 위인의 말, 뭐 나폴레옹 뭐 내 사전에 뭐 불가능은 없다, 그다음 뭐 소크라테스의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지만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도 엄마 말, 가족 말 이런 것들을 옮겨하는 걸 인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는 국어도 배우나 직접 나는 배웠거든요. 직접 중학교 때 배웠나 고등학교 때 배웠나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직접 인용은 뭐냐면 엄마가 말했다. 너 공부 좀 해. 라고 말하는 게 직접 인용이에요. 그죠? 따옴표 붙여가지고. 근데 간접 인용은 뭐냐면 엄마가 나에게 공부 좀 하라고 말했어. 따옴표를 푸는 게 바로 간접 인용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말한 걸 그 사람이 말투 그대로 그 사람의 말 표현 그대로 따옴표에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게 직접 화법, 직접 인용이고요. 있는 그대로 옮겼잖아요. 그걸 내 입장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옮기는 걸 간접 화법, 간접 인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 벌써 중학교 3년이니까 니네가 읽는 책이라든가 교과서라든가 어렸을 때일수록 직접이 많아, 간접이 많아. 그렇잖아. 맨날 어렸을 때 동화책 보면 뭐 이제 토끼야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나올 때 그때는 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글도 큼직큼직하고 그림도 있고. 근데 나이 들어가면서 이 따옴표 거의 없어져요. 물론 아직까지도 국어 교과서에 있을 수 있겠지만 다른 교과서, 국어 교과서 빼고는 어디에 따옴표가 들어가겠냐? 사회 교과서라든가 뭐 과학 교과서에 어디에 들어가냐? 결국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뭐랄까? 고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쉽고 얘가 좀 더 어려웠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이러한 게 바로 화법 전환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또 구체적으로 보여줄게요. 직접 화법을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누군가가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어가 말했어. 뭘 말했냐면 컴마를 찍고요. 보통 컴마를 갖다 조금 이제 진하게 쓸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렇게 쓰는 게 바로 직접 화법이에요. 직접 화법 별거 아니죠. 주어가 그러니까 A가 문장의 내용입니다. A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직접 화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간접으로 표현하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말한 사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엄마가 말한 건 그대로예요. 근데 이 동사가 살짝 바뀌어요. 그리고 요 따옴표가 빠져야 돼요. 따옴표가 빠지고 요 A라는 표현이 살짝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게 바로 간접법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게로 먼저 정리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거라서 이렇게 이 주어가 A라고 말한 걸 이 주어가 A-라고 V-하는 이런 상태로 바뀌는 게 바로 화법 전환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내용적으로는 요 동사 있죠? 얘를 우리가 전달 동사라고 말해요. 명칭이 이제 딱 정해진 용어가 하나 있어요. 전달 동사를 바꿔주는 거예요. 저 말하다의 저 동사를 바꿔주는 거죠. 솔직히 뭐 화법 자체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닌데 거기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앞에 배운 것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한 다음에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화법을 3개를 배우거든요. 평서문의 합법 전환과 의문문의 합법 전환과 명령문의 합법 전환인데 아마 하나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1번 평서문. 저 A라는 문장이 평서문일 때 평서문의 합법 전환이 되겠습니다. 평서문은 어떻게 합법 전환을 하냐? 삑삑 소리 왜 이렇게 요 자리가 삑삑 소리가 맞았네. 평서문의 합법 전환 어떻게 하는지 일단 규칙이 있어요. 규칙. 뭐 규칙도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좋은 거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중요한 건 아니야. 1번 전달 동사를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딱 규칙이 있어요. 이게 say는 말하다 say로 바꿔요. say는 say로 갑니다. 근데 만약에 say to가 나오면 그때는 얘를 tell로 바꿔요. tell로 말한다잖아요. 근데 say만 나오면 say로 바꾸면 되는데 say 다음에 to가 나오면 그때는 tell로 바꿔요. 이게 바로 1번 방법이에요. 2번 인용구호가 따옴표예요.
따옴표를 우리가 인용보라고 해요.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이런 거. 큰 따옴표랑 작은 따옴표는 뭐가 다른 거야? 배웠어? 큰 다운표가 직접 말하는 거고 작은 게 생다운. 작은 거 속마음이구나. 그런데 그러네. 말하는 건 다 큰 따옴표인데 작은 따옴표는 속마음이네. 어우씨. 그게 맞네. 인용보를 빼야죠. 그래야 간접이 되니까. 네, 들었어요. 인용보를 빼고요. 그리고 접속사가 필요해요. 접속사 대수스. 이런 게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들이 관련된 거죠. 접속사네. 우리가 배웠던 그 접속사.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 대명사라든가 시제라든가 아니면 부사를 알맞게 바꿔주는 게 바로 세 번째 원칙이 되겠어요. 자, 평소문학 법전어는 한번 배워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연결되는 거라서 전달동사를 say는 say로, say to는 te로 바꾸고요. 인용보 따옴표 뺀 다음에 접속사 대 써주고요. 그 다음에 대명사라든가 시제라든가 부사를 알맞게 바꿔라. 자, 그러면 뭔가 진짜 좀 재미없지? 그냥 예문 하나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요. 평서문의 법전어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너네들은 여기 아래 쓴 겁니다. 나는 아래 쓰기 싫어서 여기 쓴 겁니다. She said to me. 그녀가 나에게 말했어요. 뭘 말했냐? 그냥 유치하지만 쉽게 할게요. I love you now. 난 지금 널 사랑해 라고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해 라고 그녀가 나에게 말했죠. 이걸 이제 옮기는 거야. 남에게. 야, 쟤가 나 사랑한대 라고 딴 친구한테 옮길 때, 그럴 때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바로 화법전환. 그녀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걸 직접 인용을 하는데, 남에게 전달할 때 그걸 내 입장으로 바꿔가지고 옮겨 전달하는 걸 화법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위에 쓴 문장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직접이죠. 그녀가 내가 널 사랑해라고 그 당시에 딱 이렇게 말했거든.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직접이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하나하나. 말한 건 안 바뀌어요. she가 그대로죠. 그 다음에 아까 같듯이 say만 있으면 say를 그대로 쓰는데 said to가 나왔기 때문에 전달 동사를 뭐로 바꿔요? told가 되겠어요. tell의 과거형이니까 told를 쓰면 되겠죠. 이거요. She told me.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용구를 빼겠죠. 그러면서 접속사 뭐 쓰라고요? 뭐뭐라는 것. 이 명사절. 이런 접속사 기억해달라고요. 얘가 바로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죠. 이 접속사. 등위, 종속,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동격절. 이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A라는 문장이 나오면서 조금 바뀌어야 돼. 그대로 나올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알맞게 바뀌어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 뭘 바꾸느냐? 일단 이때의 I는 누구예요? 이때 I가 누구예요? 그쵸. 그녀가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얘 C로 바뀌어야죠. 그 다음에 사랑한다고 말한 게 과거죠. 그러면 love도 바뀌어야 돼요. 그죠? 뭐로 바뀌어요? love도 바뀌어야 돼요. 그때 사랑한다고 말했잖아. 근데 지금은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때 이유는 누가 되겠어요? 미가 되겠죠. 그쵸?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 now라는 것도 이런 것도 좀 약간 이런 거는 문법보다는 그냥 뭐 단어의 의미라든가 센스라든가 그냥 내용이 있는데요. 나는 널 지금 사랑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러니까 난 널 지금 사랑해 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지금 와서 보면 지금이 아니죠. 시간을 흘렀으니까 지금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이 시간이 되면 언제가 되는 거예요? then. 그쵸? 이런 거 바꿔달라는 거야. 요게 바로 합법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이 공식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 전달 동사를 물론 다른 것도 예문을 봐야겠지만 say는 say로, say to는 tell로, 그
그 다음에 인용구를 뺀 다음에 대수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명사, 이런 인칭. I가 그녀가 되고, you가 내가 되고, 그 다음에 시제. 말한 게 과거니까 loved로, 그 다음에 부사. 지금이 그때가 되고요. 여기가 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이 어제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잘 바꿔주면 된다. 까지가 되겠어요. 두 개가 더 있어요. 의문문의 합법전환과 명령문의 합법전환인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예문 하나 본 다음에 마무리하겠어요. 교재를 다시 왔다 갔다 합니다. 196페이지에 위에 있는 1번까지만 보고 오늘 이제 내신전 수업은 마무리하겠어요. 방금 배운 게 먼저 나와요. 이게 형성문이 먼저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숙제는 안 나가요. 이 숙제는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복귀할 때 내가 숙제를 내주면 그때 해오면 되고요. 자, 갑니다. 직접합법. My mom said to me, I want to help you 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는 너를 돕고 싶어 라고 말한 거죠. 일단 평성문이니까 지금 배운 걸 써먹으면 되겠죠. said to가 뭐가 됐어요? told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인용구 빠지고 접속사 뭐 나왔나요? that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한 것과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때 I는 누가 되는 거예요? she가 되고 엄마니까. 그 다음에 말한 게 과거니까 wanted가 됐고요. to help 그 다음에 이때 you는 누가 되는 거예요? me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그냥 상황에 맞춰서 대화의 내용을 입혀보면 그녀가 우리 엄마가 자기가 나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하셨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He said 그는 말했어요. 나는 지금 비타민이 필요해. 이런 말을 하면 설명했어. 아, 나 비타민 필요해. 또라이. 자, 근데 나는 지금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가 그러면 said만 있죠? said만 있으면 뭘 바꿔? said예요. 그렇죠? to가 나와야 told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 I는 누구예요? he가 되고요. 시제가 말한 게 과거니까 needed가 되고요. 그 다음에 some by라는 인지를 그대로 쓴 다음에 방금 말한 대로 now가 뭐가 되는 거죠? then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비타민이 필요해가 그는 그때 당시에 비타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봅니다. I said to her 나는 그녀에게 말했어요. You can do it perfectly. 너는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했죠. said to니까 뭐가 됐어요? told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때 you는 그러니까 물론 that은 썼죠. that은 거 봤죠. you는 누가 되는 거예요? she가 되고요. she가 과거니까 can이 could가 되고요. do it perfectly 이런 것들은 그대로 옮겨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바뀌고 누군가는 안 바뀌는 건 솔직히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운다기보다는 자신의 감각과 센스로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이제 보통 이제 뒤에도 의문문의 합법전환이라든가 명령문의 합법전환이 나오겠지만 결국 요 2번이 바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아 접속사 대시구나. 의문문에서 간접문 나오고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와서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로 정규 수업에 일단 중단을 하고요. 그래서 평서문 합법전환까지. 자, 그러면 이제 숙제를 알려드리는데 숙제는 솔직히 별거 없어요. 보면 단어는 월요일까지는 정규 단어를 외울 거라서 월요일날 클리닉까지는 그때까지는 파트 3회 39과부터 42과까지를 외워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내신 대비 수업을 갖다가 진행할 거잖아요. 근데 별게 없는 게 우리가 이제 6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6과 본문이라도 조금 책을 읽어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6과 단어라도 조금 아니고 솔직히 뭐 단어는 외우는데 뭐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지만 6과 단어도 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건 학교 학습지를 이거 학습지 우리 그래도 기말 때는 한 3주인가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몇 번 안 가져도 내가 갖고 와라 했었는데 이번에는 2주만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는 2주만 하는 거지 즉보까지 해서 2주 하는 거니까 한 주가 쳤기 때문에 숙제는 바로 챙겨오셔야 내가 복사하고 진행하니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진도를 나가면 그렇겠지만 일단 수요일 날에 5시부터 수업이니까 서로 시간 서로 안 뺏기게 잘 해오시면 되고 솔직히 과제가 없으니까 되게 널널하죠. 시험 기간에 이제 책 받은 다음에 거기 있는 문제 푸시면 되겠어요. 하여튼 이제 2주 반 동안만 잘 내신 대비 하고 다시 또 이걸로 돌아오도록 합시다.